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네요. 네, 지난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11명을 검거하고 9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국인 피해자 140여 명에게 총 18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끈 것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으로 중국 동포들이 만든 폭력 조직 흑사파와 관련이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흑사파라고 하면 언뜻 들어본 이름 같으실 텐데요. 네네. 2005년경 가리봉동에서 경찰이 연변 흑사파 범죄 조직이라는 실체가 있다며 세상에 밝혀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티브로 2017년에는 2005년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한 범죄도시라는 영화도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바로 연변 출신 중국 동포들의 범죄 조직인 흑사파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또다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이제 폭력 조직배가 지금 연루됐다라고 해서 좀 듣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붙잡았나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을 동원하고 한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을 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돈을 이체하라 등 이런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 2월경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반년 만에 이들 일당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심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가끔씩 대출 관련 전화가 오거든요. 네. 돈이 정말 필요할 때나 또 자기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당황하게 되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법도 아주 지능적이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신고가 지난해 2018년에는 4,44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포들이 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 나온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신고 건수만 4,4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중국 동포 청소년의 사례인데요. 26세의 대학생인 양모 씨 이야기입니다.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중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단순 심부름을 해주면 된다는 소개글을 발견을 하고 신청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 뒤 양 씨는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여성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양 씨는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여성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고 500여만 원을 받은 뒤 메신저로 받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수당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심부름만 해주면은 고액을 버는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양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메신저로부터 받은 지시 장소로 가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요. 그 메신저를 보낸 사람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양 씨가 운반한 서류와 돈은 범행에 사용된 위조 서류와 또 범죄 피해 자금이었습니다. 결국 양 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심부름만 해준 걸로 알았는데 이제 청소년까지도 운반책이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돼버린 경우인데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들 구제받을 수 있는 소식은 없나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서 되돌려주는 부패 제3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 취직을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만간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몰수 또는 징수되는 대상은 그 범죄단체를 조직을 해서 범행을 한 경우, 또 유사 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또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그냥 보이스피싱이죠. 네. 이것처럼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그전에는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의 과정을 거쳐야 됐지만은 이제는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 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 취직 보전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서 형사 재판 확정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 재산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보이스피싱은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영화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중국 동포들도 봉오동 전투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투는 일제 시기였던 1920년 6월 7일 현재 그 중국 길림성 도문시 왕청현 봉오동 지역에서 홍범도, 최진도, 안무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싸워서 크게 이긴 첫 번째 전투였죠. 네. 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후에 청산리 전투에서도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봉오동 전투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지난 7일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8월 15일 강복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초에 의해서 거둔 첫 번째 승리라는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해서 한일 관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어진 영화는 아닌데요. 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봉오동 전투가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봉오동 전투 전적지가 어디입니까? 현재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일제에 항거해 싸우셨던 분들의 후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봉오동 전투를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그리고 그 배후의 주역이었던 오늘날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북 진안군 이 홍삼축제 성공 기원을 위해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진안군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라북도 진안군 지역 최대 축제인 2019 진안 홍삼축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재외동포 청소년 모집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난 2일 먼저 진안군을 방문해서 홍삼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아리랑 플래시몹을 열었습니다. 플래시몹 다소 생소한 말로 들릴 텐데요. 네. 이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이나 이메일, 휴대폰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 직결한 뒤 지시자들이 나눠준 지시서에 따라서 특정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22개국에서 온 청소년들인데요. 총 한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국적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이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붉은 홍삼 축제 티셔츠를 입고 지역 그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아리랑 노래에 맞춰 한 손에는 태극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봉국 국기를 들고 흔드는 퍼포먼스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세계 각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기를 받아서 올해 10월 달에 열리는 진안군 2019 진안 홍삼 축제 멋지게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포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소식입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식 들려주시죠. 네, 그 인터넷 유선방송 할인 반환금 이사할 때 납부 안 해도 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원룸등에서 이사할 때 그 인터넷 유료 방송 회사가 바뀌면은 할인 반환금을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할인 반환금을 인터넷 유료 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안전표 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2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용 자동차는 8만 원, 승합 자동차는 9만 원인데요. 어쨌든 과태료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어야겠죠. 네. 8월 피서철을 맞이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즐거운 여행 망치는 일이 없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